발급 시기 볼게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에 공급한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되겠죠. 당연히 공급 시기에 발급합니다. 발급 시기 특례라고 있습니다.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할 수도 있고 공급 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급할 수도 있고 첫 번째가 공급 시기 전 발급.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을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공급 시기인데 이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먼저 발급을 해요. 선 발급했다는 얘기죠. 자,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요. 그리고 해당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이 재화의 용역 공급 시기로 본다. 즉 여기가 공급 시기인데 공급 시기 전에 발급을 하고 7일 이내에 돈을 받으면 이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적법한 세금 계산서가 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세금 계산서는 발급한 거로 보고요. 다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요건에 충족하면 7일이 지난 후라도 괜찮더라. 뭐 세부적인 얘기니까 원래는 7일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여기 좀 더 지나도 상관없다. 지금의 상황이 생기면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 약정서 등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었을 것. 그리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특수하게 보통은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건데 서로 약정이 있다면 그 기간을 좀 넘쳐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공급 시기 후 특례 볼게요. 공급 시기 후 특례. 발급. 여기 이제 공급 시기인데요. 요 이후에 발급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겠죠. 현실에서는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자, 거래처별로 일여월의 공급 가액을 합쳐서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을 발급합니다. 자, 원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맞는데 매일매일 거래처에다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 이렇게 끊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 장씩 끊으면 한 달에 30개씩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한 달이죠.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일자로 합니다. 자, 요때까지 많은 거래가 있었겠죠. 매일매일 하루에 한 건씩. 1월 31일자를 작성 일자로 해서 세금계산 한 장으로 끊으래. 이거 각각의 날짜가 공급 시기잖아요. 근데 몰아서 마지막 날로 작성을 일자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돼. 예? 특례. 그 다음에 거래처별로 한 달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쳐서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일자로 할 수도 있어요. 한 달간으로 안 하고 1월 1일부터 1월 15일 우리 보름씩 합시다. 그래서 1월 15일을 작성일자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1월 31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는 한 보름, 일주일 단위로 할 수도 있겠고요. 3번, 관계 증명 서류 등에 따라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발급한다. 봐두시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의 발급 사유 및 절차가 시험에 가끔 보이네요. 근데 내용은 많은데 다 통일이 돼가지고 별거 없습니다.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기재사항에 착오나 잘못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세금계산 발행했는데 잘못됐네요. 그럼 저쪽 전화해가지고 그거 찢으세요. 다시 끊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이미 들어가 버렸잖아. 국세청으로. 국세청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처음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이 돼요. 자, 환입이 됐대. 자, 예를 들면, 자, 1월 1일 날 1,000원에 부가세 100원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는데 2월 1일 날 돌아와요. 환입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이 세금 계산서 나갔잖아. 그죠? 이미 갔는데 또는 국세청으로 들어가 버렸죠? 2월 1일에 환입이 됐어. 그럼 이제 이게 좀 다 취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화가 환입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적어요. 작성일자를 언제로 적냐면 2월 1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어. 그리고 환입됐으니까 이거 만나서 이제 취소가 돼야 되니까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합니다.
다 음수로 얘기할게요. 칼라로 쓰면 빨강색으로 하라는 거니까 음수로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생겨서 끊으래요. 우리 보통 세법 또는 회계학에서는 음수를 마이너스 이렇게 표가 잘 안 나니까 이렇게 하네요. 자,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공급을 했는데 전액 다 환입이 돼. 그러면 작성 일자를 2월 1일로 적고 금액을 음수로 다 적어. 그리고 이제 비고란에 뭘 적어달래요? 요 날짜를 적어달래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 작성 일자. 1월 1일 날이 작성 일자입니다. 그럼 얘하고 얘가 만나서 취소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내용 다 똑같습니다. 환입됐죠? 두 번째 이제 계약의 해제 또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됐대요. 그래서 공급이 안 일어났어. 그럼 예를 들면 1월 1일에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아니 세금계산 발급했어요. 근데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언제? 2월 1일 날. 그럼 작성 일자는 2월 1일로 쓰라는 거지. 해지된 날. 이거 만나서 없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또는 빨강색으로 이렇게 끊으라는 얘기예요. 계약이 해제된 때 그 작성일을 계약 해제일로 적고 요 작성일자 세금계산서에 그 비고란에 요 당초 날짜 적으래요. 비고란에 1월 1일 이렇게 적고 처음에 작성일자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덧붙여서 적은 후에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한다. 음수로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빨강색으로 쓰는 거고. 세 번째, 계약 해지 등에 따라서 공급가액이 추가가 됐거나 또는 차감이 되더라. 자, 1월 1일 날 1000 팔았는데 뭐 2월 1일 날 추가가 됐어요. 그럼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 되겠어? 2월 1일 날 하는 거니까 작성일자 2월 1일 100원 더 추가, 1000원 더 추가됐어요? 1000원 더 이렇게 검정색 글씨 또는 양수로 차감됐어요? 2월 1일 날 500원만큼 작성일자를 2월 1일 날 하고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50 또는 빨간색 글씨로 읽어볼게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는 거예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적고 추가적으로 금액은 추가되는 금액은 검정색 글씨로 차감되는 금액은 빨간색 글씨로 또는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혔대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 말씀드렸죠. 네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 나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 나의 상호성명,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이 착오로 잘못 적혔어. 근데 이미 신고서는 날라갔잖아요. 네? 뭐 100에 10 이미 들어갔죠? 여기 왜 마이너스를 쓰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을 붉은 글씨로 써요. 결국 이겁니다. 이제 요거 들어갔죠. 근데 잘못된 거잖아요. 요거 똑같은 거를 써. 근데 무슨 색으로 쓰래요? 빨강색으로 또는 음수로 이렇게. 그럼 이 두 개 만나서 이제 취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걸 써요. 1000이 아니라 뭐 2000이었거나 또는 뭐 사업자 등록 중에 뭐가 하나 빠진 게 있으면 상대방이 인적사항이 틀렸으면 고치거나. 그래서 이미 발급된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다는 얘기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작성해가지고 만나서 취소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것을 발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그런데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시키겠다. 이제 잘못된 것을 했는데요. 세무서에서 조사 나온다는 걸 알고 걸리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얼른 취소시키고 정상적으로 끊어야지. 이것은 제외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 등 이외의 사유로 착오로 잘못 적혔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이외에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착오 이외의 사유로 잘못 적혔어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뭐 1월 2일 날 공급했다면 공급 시기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은 1월 달이니까 6월 30일이고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예요. 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내용은 똑같아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수로 해서 만나서 취소가 되게 만들고 정상적인 것을 다시 발행하고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 경정을 알고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시키겠다. 4번하고 똑같죠. 6번에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해요. 착오로 한 건만 발행해야 되는데 두 건을 발행했대. 이 중에 중복이 됐죠. 그럼 요거 똑같아요. 요거 똑같이 써가지고 마이너스 1000 요 두 개 만나서 취소되도록.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수로 표시해서 발급합니다. 그럼 둘 중에 두 개가 똑같이 두 개 발행됐으니까 요 하나가 만나서 취소가 되도록 끊어달라. 그 다음에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발급했대요. 발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발급했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만나서 취소가 되도록 똑같이 빨강색 음수로 씁니다. 자, 세율을 잘못 적용해서 발급했대요. 그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취소시켜요. 세율이 잘못 계산됐어. 만나서 취소시키고 정상적인 것을 다시 발급시키고. 뭐 크게 복잡하지는 않죠. 예전에는 여기 작성일자가 좀 틀린 게 한 가지 있었는데 환입 때는 환입된 날짜 다시 정리해 볼게요. 환입됐다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작성일자예요. 작성일자를 언제로 할 거냐. 그리고 금액이야 얘를 취소시키려면 음수로 쓰는 거고 빨강색으로. 예? 증가된 사유가 있으면 플러스로 쓰고 감소된 사유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쓰고. 환입되면 환입된 날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해제된 날짜. 추가, 차감되면 추가 또는 차감된 날짜. 착오로 잘못 적혔으면 그것을 안 날짜로부터 그 세금계산서 거하고 똑같이 적으시면 되고 착오 이외의 사유로 적혔어도 똑같이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중 발급하면 하나를 만나서 취소가 되기 위해서 똑같은 날짜에 음수로 하나 쓰고 아닌 걸 발행했다고 그거와 똑같이 만나서 취소되게 마이너스로 쓰고 세율이 잘못 적용됐다고요? 똑같이 만나서 취소되고 재발급 새로 깨끗이 하고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